국민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장님, 네? 요즘 세계 전쟁이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 쪽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앞으로 금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전쟁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이런 전쟁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서 그냥 전쟁이 일어났구나, 좀 곤란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애도의 뜻을 이 자리에서 한번 표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재미난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쐈을 때예요. 이스라엘 총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란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수뇌부들은 저희에게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 한 대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불되는지 아십니까? 그 미사일 금액으로 당신들의 어떤 먹을 거와 입을 거와 지낼 것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란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너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복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총리는 그런 식으로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3,500년 전에 옛날에 그 페르시아라고 아시죠? 그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영화도 나왔는데 무슨 300, 스파르타 이런 게 그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바벨로니아라는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그쪽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물러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쪽에 있는 땅들을 전부 다 장악을 합니다. 그때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란 그 왕, 그 고레스 왕, 이란 국민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란에게 경의를 표하고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신들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페르시아 왕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란 국민들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바로 그 맥락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능숙한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악화가 됐냐면 한 1982년도인가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갖다가 미사일로 폭격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이란은 그 분쟁 지역이 되어 있는 이쪽에 하마스 지역과 그 다음에 헤즈볼라, 레바논 지역은 어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이 되려면 육군들, 우리가 말하는 병사들이 거기에 침투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영토가. 그래서 지금 하는 미사일로 폭격하고 그리고 전투기가 가갖고 폭격하고 이런 전쟁으로 양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거 알아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는 거. 오히려 아랍 세계에서는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이 더 심합니다. 지금 아랍 국가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는데 시아파의 수장격인 것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수니파의 수장격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시아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레바논하고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서 피 흘려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죠. 그 중에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보면은 가자 지구라는 데가 있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독립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독립체는 이스라엘과 좀 유대 관계가 좀 있는 편이고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 하마스를 지원해서 대리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이란이 전격적으로 지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고, 또 후티, 남예멘에 있는 이란이 지원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싸움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침투를 해서 행글라이를 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데려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 나라는 너무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민족성. 사실 러시아에서도 대학살이 있었고요. 이쪽에 있는 유럽, 프랑스에서도 거의 학살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독일 히틀러한테도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학살을 당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어떤 이런 러시아 쪽에서도 유대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서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많이 하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성 씨 혹시 그거 알아요? 디아스포라, 처음 시오니즘.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디아스포라가 뭐냐면은 세계 각국으로 집시처럼 전부 유대인이 흩어졌어요. 왜? 여길 가도 핍박, 저길 가도 핍박.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러시아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동유럽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 미국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요. 시오니즘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갈망하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옛 땅에 대한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아랍 민족인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점령하고 사용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쪽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영국에 있는 그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쪽에 있는 아랍 국가를 데리고 편지를 막 하면서, 너희들 불편한 게 뭐야? 저희는 독립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테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는 그 아랍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인가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들을 도울 테니까 거기에 영토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영국이 끄덕끄덕 한 거죠. 그 이후에 이 영국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가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이 돈을 해야 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가문이 있는데,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영국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아까 시오니즘, 옛 땅의 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한 거죠. 그랬더니 영국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 우리가 전쟁하느라고 돈이 좀 없으니까 돈 좀 빌려줘.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머리가 똑똑하고 생활력이 정말 강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벨상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하고, 미국에 있는 정치 경제를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건 아시죠? 전 세계에서도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허락을 합니다. 좋아, 너네가 전쟁하는 동안 돈을 빌려줄 테니 우리도 그쪽에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라고 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영국이 사기친 겁니다.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부동산으로 말하면은 그게 뭐죠? 사기 분양,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쪽 영국 같은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골치가 아파요. 이쪽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너희가 우리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조용해? 유대인들은 너희들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조용해? 영국은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유엔에 넘겨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 많은 회원 국가들 앞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 난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제가 만약에 팔레스타인 국민이라 그러면 너무 열받을 거예요. 아니, 우리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초창기 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돈이 좀 많으니까 그 땅을 조금씩 샀어요. 이렇게. 근데 요만큼 와서 살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럼 또 넓어지고 또 사고 그러면서 유엔에서 정하는 바람에 국가가 반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땅덩어리에 유대인은 인구가 별로 안 되는데 인구 비례로 따져도 한 3분의 2가 팔레스타인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반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국민들은 현 땅에 바글바글하게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이제 이게 종교 분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유대인,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과 그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 이스라엘 민족과의 분쟁이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깊숙이 가면은 땅 싸움이었던 거죠. 아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유대인들이 계속 모여갖고 어느 날 갑자기 줄을 쭉 그듯이 여기 내 땅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은 또 이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시아파는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억눌리고 분한 민족들을 구해내자는 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가장 큰 구호예요. 지금 따지면 이란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시아파가 아니에요. 수니파예요. 근데 자기랑 적대적인 파가 있는 수니파인 팔레스타인을 도와준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시아파인 이란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봐라. 너의 이슬람 국가들은 너의 같은 수니파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나는 파가 다르지만 나는 그래도 이슬람의 구호, 억울한 민족을 해방하라 해서 좋고 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번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있죠. 하마스가 그렇게 막 군사 무기가 좋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계획하고 나치를 생각하고 테러를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 세계는 웬만큼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위험하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진짜 지휘하는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게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뭐죠? 모사드. 그 모사드에서 그거를 몰랐을까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제일 큰 의문이에요. 그 계획하고 이게 준비했던 거를 과연 그 정보력이 강한 모사드가 몰랐을까? 아니면 혹시 네타냐후 총리가 계획적으로 알면서도 이 안에 있는 분쟁을 바깥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모른 척한 건 아닌가 하는 음모론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재판에 기소돼 있어요.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배임, 사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쟁 때문에 약간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짓말도 잘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전화를 해서 우리는 요만큼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일단 저질러 놓고 후 통보를 해줘요.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집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총리라고 하면은 내가 재판을 받고 있고 국민 지지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참 불리한 상황인데 이 전쟁을 끝낼까요? 빨리? 내 생각에는 좀 끌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내가 한 번 공격을 받으면 10번을 공격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한 명이 죽으면 그쪽은 100명을 죽인다는 게 있어요. 그런 정신이 안 되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 우글거리는 아랍 국가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방법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참 또 재미난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죠. 이란 본토를. 세계에서 공군력, 전투기가 제일 강하고 많은 나라가 5위 안에 드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투기가 한 100대가 떴어요. 그런데 이번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와 그리고 아랍 국가들에게 우리는 이란을 언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겟은 어느 지역의 무슨 기반입니다. 라고 미리 통보를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쟁인데.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자, 이란, 너네 자신 있으면 막아봐. 그런데 이란이 방어를 했어요. 근데 뭘로 방어를 했냐면은 그 S-400이라고 그게 뭐냐면 그 미국으로 따지면은 사드예요, 사드. 뭐 폭격기가 미사일이 날라들어오고 만약에 비행기가 뜨고 그러면요 그것을 조준해서 맞추는 건데 그게 이제 러시아제입니다. S-400이 신형이고 S-300이 있고 옛날 구형으로 S-200이 있는데 그걸 다 폭파해서 몰살시켜버렸어요. 이란에서는 완전히 당황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란의 정유 시설 그 다음에 유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 자,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요, 마음만 먹으면 20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소인 다른 데는 폭격을 하고 무력화시켜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만에 하나 그 유전시설과 석유 정유시설 그리고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건든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면전이에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몸통은 남겨두고 팔,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으로 너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보자.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우리는 강한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초토화시키는데 너희 어떡할 거야? 우리 공격할 거야? 좋아, 공격하려면 공격해. 사실 미사일을 쏘는 가격보다 미사일을 막는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사드를 배치했을 때 미사일이 날라오는 이 가격보다 이걸 요격하는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거고요. 이란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금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쟁, 분쟁, 그리고 내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 금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 나라만 싸우게 된다면야 괜찮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면전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전면전은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도 동맹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석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석유가 갑자기 배럴당 얼마씩 치솟으면요, 금값도 치솟습니다.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그러면 금값이 오르는 겁니다. 제가 전쟁으로 금값이 오르는 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도 전쟁이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 정세를 조금씩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렇게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푸틴, 반군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요, 세계 경제 무너지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관세, 보험, 무역 이런 모든 상황들이 금값과 은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제 생각에는 이쯤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왜? 이란만 참아준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왜? 민족성이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국가의 존립이 진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왜?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인 것 같은데 왜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카수인,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통해서 자꾸 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국가들, 아랍 국가들이 친이스라엘계로 바뀌기 시작한 그게 분한 거예요, 이란에서는. 그래서 이 분쟁이 시작된 거고요. 또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에너지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재생에너지입니다. 앞으로는. 자, 전기, 수소, 풍력, 태양열, AI. 자, 석유로 지배했던 모든 아랍 국가들이요, 이제는 석유의 의존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요,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자기네는. 그런데 사실 팔레스타인 같은 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분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요. 왜? 이젠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유시설과 핵시설을 건드렸다. 정부의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소망해요. 금과 은값과 관계없이 부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빨리 평화협정으로 가서 좀 그쪽 국민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